서울의 추운 겨울밤, 밀리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심장마비 소식이 전해진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내가 그랬어. 내 이상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말은 밀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28살, 성공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연인 민진과의 관계가 가족에게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진은 밀린의 대학 동창으로 27살의 젊은 변호사였다. 둘은 3년 전 우연히 재회한 후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랑을 숨겨야 했다. 밀린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자녀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았다. 밀린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이미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밀린의 비정상적인 사랑은 가족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겨졌다. 그날 오후, 밀린과 민진이 함께 있는 사진이 우연히 어머니의 눈에 띄었다. 카페에서 손을 잡은 채 웃는 모습. 어머니는 즉시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가족들은 밀린을 탓했다. 내가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셨어. 오빠의 말에 밀린은 대꾸할 수 없었다. 밀린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 자식을 낳는 삶. 하지만 대학 시절 민진을 만난 후 그녀의 세계는 변했다. 민진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법대를 다니며 사회 불평등에 관심이 많았다. 둘의 우정은 점점 사랑으로 발전했지만 밀린은 늘 죄책감을 느꼈다. 우리가 잘못된 건가? 밤마다 밀린은 자문했다. 민진은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색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밀린은 가족으로부터 배제당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뺨을 때렸다. 내가 여기 왜 왔어? 내가 죽인 사람 장례식에 밀린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진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리나, 나 때문에 미안해. 이민진의 메시지가 왔지만 밀린은 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밀린은 가족과 연을 끊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죄책감은 그녀를 따라다녔다. 매일 밤 꿈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왜 나를 실망시켰니? 부산에서 밀린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일에 몰두하며 민진과의 추억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민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헤어지면 가족의 승리가 돼 싸워보자. 민진의 편지가 왔지만 밀린은 무시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벌하는 듯한 삶을 살았다. 친구들도 멀어졌고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위험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밀린 씨, 여자랑 산대. 그런 소문이 퍼지자 밀린은 더 고립됐다. 한편 민진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LGBT 권익 단체에 참여했다. 그녀는 밀린의 고통을 알았지만 강요할 수 없었다. 리나,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민진은 스스로를 탓하며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내심의 갈등은 컸다. 그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지만 아직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민진은 언젠가 밝힐 계획이었지만 밀린의 사건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만약 내 가족도 나를 버리면?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다. 밀린은 여전히 홀로 살았지만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 민진의 소식을 들었다. 민진이 결혼한다던데 그 말에 밀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진이 이성애자와 결혼한다는 소문. 밀린은 믿을 수 없었다. 왜? 나 때문에. 그녀는 부산에서 서울로 향했다. 민진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만난 민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리나, 왜 왔어?
민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밀리는 결혼 소문이 사실이야? 라고 물었다. 민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소문이야. 난 아직 너만 사랑해. 둘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밀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밀린은 서울에 머물며 민진과 재회했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가 돌아오면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은 그런 생활을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밀린은 갈등했다. 가족의 용서와 사랑 사이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녀의 내적 독백이 이어졌다. 민지는 내가 선택해. 하지만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했다. 밀린의 결정은 그녀의 삶을 또다시 바꿔놓을 터였다. 밀린의 서울 복권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민진과 다시 만나면서 둘의 사랑은 재점화됐지만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민진의 법률 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민진 변호사, 그 여자 친구랑 사귄데 수군거림이 퍼지자 민진은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한국의 법조계는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LGBT 변호사는 드물었다. 민진은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클라이언트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왜 숨겨야 해? 민진의 분노가 쌓였다. 밀리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클라이언트 한 명이 밀린 씨의 성향 때문에 계약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밀리는 충격받았다. 내 사랑이 일과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민진에게 털어놓았지만 민진은 사회가 변해야 해. 우리가 싸워야지 라고 말했다. 둘은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한 여성이 이야기했다. 밀리는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됐다. 밀린의 오빠가 찾아왔다. 어머니가 아프셔. 내가 돌아오면 나아지실 거야. 오빠의 말에 밀리는 동요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밀리는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돼. 그 여자랑 헤어져 라고 말했다. 밀리는 민진을 사랑해요. 그게 왜 비정상이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어머니는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요. 내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소리쳤다. 밀리는 병원을 나서며 울었다. 민진의 가족도 문제를 알게 됐다. 민진의 어머니가 우연히 민진의 휴대폰을 보고 둘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내가 여자랑. 어머니의 충격은 컸다. 민진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저 밀린 사랑해요. 어머니는 미쳤어.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라고 말했다. 민진의 아버지는 더 강경했다. 집에서 나가. 민진은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 밀린의 아파트로 온 민진은 나 이제 갈 데 없어 라고 말했다. 밀린은 그녀를 안아주며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이제 공개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적 압력 속에서 밀리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민지는 포기하면 후회할 거야. 우리가 행복해야 가족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민진의 사무소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상사가 이미지가 중요해. 내 성향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민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밀린도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동료 한 명이 밀린 씨, 그런 생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회사 이미지가 밀리는 내 사생활이야. 라고 대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둘은 함께 시위를 계획했다. 서울의 광화문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하기로. 우리가 보이게 하자. 민진의 제안에 밀리는 동의했다.
행사 당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밀린의 오빠를 만났다. 여기서 뭐해? 집으로 돌아와. 오빠의 말에 밀린은 이게 내 삶이야 라고 소리쳤다. 갈등은 고조됐다. 민진의 가족이 민진을 설득하기 위해 밀린을 찾아왔다. 민진을 놓아줘. 내가 그녀를 망치고 있어. 민진의 어머니의 말에 밀린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역효과였다. 민진의 가족은 민진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민진은 저항하며 덤마,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었다. 결국 민진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밀린에게 있었다. 밀린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하지만 민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리나, 포기하지 마. 내가 돌아갈게. 민진은 가족과 대치하며 자신의 선택을 주장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해. 민진의 결의가 둘의 관계를 다시 강화했다. 하지만 앞날은 불확실했다. 사회의 정견과 가족의 압력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시험받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밀린은 이제 38살, 성공한 디자인 에이전시의 대표가 됐다. 민진과는 여전히 함께였지만 공개적으로는 친구로 위장했다. 한국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LGBT 커플에게는 어려웠다. 밀린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었다. 오빠는 가끔 연락해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라고 말했다. 밀린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라고 답했다. 민진은 LGBT 권익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여러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피로가 쌓였다. 리나,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민진의 물음에 밀린은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다. 둘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이상해.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밀린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 밀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약하게 말했다. 리나, 미안해. 밀린은 놀랐다. 엄마, 왜?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 내 탓이 아니었어. 그 말에 밀린의 세계가 흔들렸다. 어머니는 이어서 아버지는 이미 심장병이 있었어. 내 일은 그냥 핑계였지? 우리가 무서웠어. 사회가 밀리는 눈물을 흘렸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늦었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이 고백은 밀린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오빠에게 물었다. 너도 알았어. 오빠는 등. 하지만 어머니가 말리지 말라고 하셨어. 밀리는 배신감을 느꼈다.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 오빠는 가족의 체면 때문에. 밀리는 분노하며 가족과 대면했다. 내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건 거짓이었어. 어머니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밀리는 이제 나를 놓아줘라고 말했다. 민지는 이 소식을 듣고 밀린을 위로했다. 리나, 이제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밀린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았다. 수십 년을 죄책감으로 살았는데 그녀는 민진과 함께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니 이미 오래전부터 심장 문제가 있었다. 가족은 이를 숨기고 밀린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왜? 밀린의 질문에 어머니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좋겠어서. 이 사건은 둘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민지는 이제 공개하자라고 제안했다. 밀린은 동의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공개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고통,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쏟아졌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난도 많았다. 가족을 배신한 여자, 온라인에서 밀린을 공격했다. 민진의 사무소에도 항의 전화가 왔다. 사회적 반발 속에서 밀린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 공개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민지는 우리가 변화를 만드는 거야의 둘은 함께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밀리는 연설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도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이 날아왔다. 이상한 년들, 누군가의 외침. 밀리는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진의 가족도 변했다. 민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진아,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해. 민진은 울며 어머니를 안았다. 이 화해는 밀린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덕적 딜레마가 남았다. 가족을 위해 숨겨야 할까, 아니면 싸워야 할까? 밀린의 선택은 그녀의 삶을 정의할 터였다. 밀린과 민진의 공개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TV 토크쇼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밀린의 말에 패널들은 충격받았다. 하지만 보수적인 패널은 가족의 체면을 생각해야지라고 반박했다. 민지는 체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응수했다. 방송 후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혐오 댓글도 많았다. 한국에서 그런 게 용납돼. 밀린의 회사에는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 클라이언트들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밀리는 직원들에게 미안했다. 내 탓이야. 이 직원들은 대표님, 우리는 지지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은 컸다. 민진도 소송에서 패배하기 시작했다. 판사가 편견이 있어 그녀의 좌절이 쌓였다. 가족과의 대치도 계속됐다. 밀린의 오빠가 내가 공개한 것 때문에 어머니가 더 아프셔라고 비난했다. 밀린은 거짓말로 시작된 거잖아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건강이 악화됐다. 밀린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숨겼어요?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이었지. 밀린은 용서의 마음이 들었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도 화해를 시도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아빠, 저를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어렵지만 노력해볼게. 작은 변화였다.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우리 미래는 밝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압력이 기다렸다.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밀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비슷한 처지의 커플들. 우리 함께 싸워요.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하지만 배신이 발생했다. 한 친구가 밀린의 이야기를 언론에 팔아넘겼다. 밀린의 가족 비밀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밀린은 충격받았다. 왜 나를 배신해? 친구는 돈 때문에 미안해. 밀린의 신뢰가 무너졌다. 민지는 이 사건을 수습하려 애썼다. 리나, 우리가 강해지자. 하지만 밀린은 지쳤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그녀의 내적 독백이 이어졌다. 민지는 포기하면 후회할 거야. 둘의 관계는 시험받았지만 더 단단해졌다. 밀리는 결심했다. 계속 싸울게. 시간이 흘러 한국 사회가 조금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밀린과 민지는 로비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하지만 반대 세력의 공격이 세졌다. 온라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제 안전하지 않아. 밀린의 두려움.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최고조의 갈등은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어머니는 유언으로 리나, 내 행복을 빌어라고 남겼다. 밀린은 장례식에서 가족과 마주쳤다. 오빠는 미안해 라고 말했다. 밀린은 이제 늦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용서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식성을 가져왔다. 가족의 사랑과 내 사랑, 둘 다 소중해. 수십 년 후, 밀린은 60대가 됐다. 민진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지 10년.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사회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했다. 밀리는 책을 쓰며 이야기를 공유했다. 거짓말의 대가 우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민지는 은퇴 후 LGBT 상담소를 운영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밀리는 함께 일하며 만족했다. 하지만 과거의 진실을 더 파헤쳤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리니를 사랑하지만 사회가 두려워 아버지는 밀린의 성향을 알았지만 숨겼다. 내 병이 원인이야. 리니를 탓하지 마. 밀리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 이 발견은 가족을 재결합시켰다. 오빠와 만나 진실을 알았어 라고 말했다. 오빠는 나도 최근에 알았어. 미안, 화해의 순간. 밀리는 과거는 잊자. 민진의 가족도 함께 모였다. 이제 한 가족이야.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견이 존재했다. 밀리는 강연에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라고 말했다. 청중의 질문,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맞나요? 밀리는 희생이 아닌 이해가 필요해. 밀린과 민진의 삶은 드라마틱했다. 충격, 배신, 희생, 각성. 그들은 대가를 치렀지만 행복을 찾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밀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은 옳았을까? 가족의 거짓말이 사랑을 파괴할 수 있는가?